언더도그마를 제가 심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 언더도그마 관련돼서 내가 어퍼머티브 액션 이렇게 써놨는데, 이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를 여러분 이게 언더도그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수자 우대 정책,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산점 주는 거 있죠. 가산점 주는 거, 할당제 주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이제 보통 어퍼머티브 액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가산점, 할당제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죠. 이런 게 소수자 우대 긍정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진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 부와 문화 자본의 쏠림을 보정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 진보의 가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뭐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구라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퍼머티브 액션은 구라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소수자가 아닌 자가, 약자가 아닌 자가, 약자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예, 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 외국 교포의 그 시청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구라치면 안 됩니다. 구라치고 입학을 하고, 구라치고 예산을 빼먹고, 구라치고 보조금을 빼먹으면요, 약자를 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약자인 척 하는 자가, 약삭 빠른 자가 점유하면요, 사람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행을 하면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인간들 자처하면서 문재인과 조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을 떨면서 자기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만들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지들 스스로 먼저 그걸 쓰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씨는 가난한 학생이 아닌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경영을 받아. 장학금은 꼭 가난한 학생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럼 성적 좋은 학생도 아니야. 근데 성적 나쁘고 가난하지도 않는데 쟤처럼 공부 안 할까봐 격려를 줬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정관제 같은 경우도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배경을 다 품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다양성이란 가치를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날조해서 이용했죠.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묻자고요.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금. 이거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말이에요. 어퍼머티브 액션. 가난한 사람,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 이런 건데, 가난한 예술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이런 거를 문준용 씨가 받는다.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아들은 가난할 수 있지 네. 실력이 출중했다. 특히 이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을 정치인들과 정치인 가족이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지들이 진보라고 하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고 보조금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우대하는 거 각종 우대한다고 하고 보조금 만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날조란 말이죠. 전부 다 다라고 하면 안 되나? 아주 많은 경우에 날조고 사기고 지들의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금 언더도그마에 빠진 거예요. 약자가 선이다, 우리가 선이다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하면 안 될 개지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진보정책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금이 갔는데 소수자도 아닌 것들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써먹는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실행이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고 인격 꼰대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인격 사례를 해요. 미개인 취급을 하고.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신대 문제 얘기했다간 작살을 나는 거죠. 언더도그마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건 언더도그마의 오류예요. 자,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돼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웃풋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난한 집애를 장학금 줘서 가능성을 보고 점수가 좀 낮은데도 얘는 다른 애들한테 똑같은 환경이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의대 와서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가난한 아이가 의대 입학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 가난한 아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난한 아이, 뭐 장애인, 기타 등등에서 받아들여서 보정을 해서 대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아웃풋을 내야지, 아웃풋마저 떨어지면요, 그건 여러분 어퍼머티브 액션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퍼머티브 액션은 가산점이나 기타 기회의 균등을 주는 거지 결과의 균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해서 다시 말해서요, 소방관으로 여성을 배려해서 뽑았어. 그런데 그 소방관이 구조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퍼머티브 액션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경찰이라고 뽑았는데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떨어져.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져.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 근력 테스트가 됐건 체력 테스트가 됐건 기타 등등에서도 그 아웃풋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을 우리가 그 요건을 해야지. 결과적 균형,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훼손하면서 사회의 기능 정화로 이어지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 잘 끄는 소방관, 수사 잘하는 경찰, 전투력 있는 군인, 치료 잘하는 의사를 원하지, 기회를 주는 거지 아웃풋에 대한 관용을 주는 생각은 애시당초 없는 거고, 그런 관용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나 지금 좌파들의 여러 가지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웃풋이 엉망진창인데 돈 들어가는 거하고 편익이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오르니까 돈지랄하고 결과도 발전량도 적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거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피해자 코스프레, 두말하면 잔소리죠. 피해자 주상주의,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도덕적 면제고. 윤미향이 피해자 아니죠. 윤미향은 피해자의 대리인인가요? 대리인도 아니었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이익에 종사했죠. 자, 문제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지들의 권력과 지들의 이익을 추구해버리면서 좌파 정책의 일반적인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자기네들을 성찰 없이 그냥 언더도그마로, 약자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는 게 선이지 약한 게 자체가 선이고 강자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할 때 생겨야 되는 여러 가지 세심한 고려사항들을 뭉개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고 자기들을 약자도 아닌 것들이 약자라고 지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책 자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소수자 배려라든지 기타 등등이 제대로 서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백리씨를 둘 중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전부 다 원점에서 좌파 정책, 뭐 태양광 정책, 여성 우대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원점에서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설계가 잘못돼 있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 보세요. 약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자체를 선으로 만들고 강자를 악으로 만들어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끝까지 몰아세웁니다. 비이성적, 감정적 행동을 유발하고요. 포퓰리즘, 파시즘, 떼법을 만들죠.
제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얘기를 했죠.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을 그건 배려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혐오하고 갈등하는 시대로 만들었죠. 뭐 이 언더도그마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으로도 좀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후두둑 넘어갈게요. 후두둑 설명을 하면 이 도그마라는 말 자체는 진리란 뜻이 교리란 뜻인데 이게 중세 카톨릭과 만나면서 지금의 카톨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세 종교개혁에 뭐 면제부 발행하던 그 카톨릭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그마가 독단, 집념, 고집으로 읽히게 되죠. 원래 좋은 뜻이었는데 나쁜 뜻으로 바뀌고 도그마티즘,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하죠. 광신적 믿음, 도그마티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거 중요한 거 있어. 도그마에 있어. 여기 마녀사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교황권이 강력하게 되고 교황이 세속 권력을 이걸 압도하게 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사법권을 가져가요. 사법권, 재판이죠. 재판권을 종교가 관할하면서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녀사냥. 이거 나중에 마녀사냥과 관련돼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녀의 그 전에는 원래 위치 뭐 이렇게 우리가 마녀 이렇게 하지만 출산, 질병치료, 점성술,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마녀로 몰아붙이죠. 종교가 사회적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조주의, 도그마티즘이 강화되는 어떤 역사.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도그마를 해체하는 과정이 종교 전쟁이었고, 그리고 가장 이 종교 전쟁 과정에서 이제 이 도그마, 종교적 도그마의 시대가 교조주의의 시대가 끝내는 걸 알렸던 게 이 웨스트팔렌 조약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 언더 도그마, 이 근대 과학주의와 정치적 자결, 그러니까 셀프 디터미네이션. 그래서 나중에 윌슨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대가 성립된 다음에도 여러분, 이 언더 도그마를 이용해서 다시 종교적 기운이 싹 튼다고요. 약한 자를 배려한다라는 명분을 강조했었던 사상들 볼까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들이 약자를 보호했나요? 성리학, 약자를 보호했어요. 진의 지배계급을 만들죠. 이 언더 도그마는요, 전부 다 진의 지배계급을 만들지, 약자를 보호한다고 했었던 도그마들이 결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만 강화한다. 나치, 성리학, 프롤레타리아 혁명, 킬링필드, 그리고 여기서 서로 죽이는 이런 거, 이탈리아의 마피아. 저는 21세기 한국의 이 사람들, 이 언더 도그마들이라고 봐요.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막 난민, 이 좌파들이 원리주의적으로 가고 노무현 재단, 세월호까지 언더 도그마 덩어리들, 자기 자신을 종교화한, 실제로는 약자를 보호하지도 않는 양아치들, 악마들이라고 봐요. 악마들. 이런 걸 우리가 국민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사회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 이데올로기, 우리 사회는 무엇이고 우리 국가는 무엇이다라는 국민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